미원 렉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원은 경희학원을 설립하신 조영식 학원장님의 호입니다. 미원 렉처는 경희를 있게 했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한 그분의 깊은 교육의 뜻을 기르기 위한 렉처입니다. 오늘이 그 첫 시작입니다. 그 첫 시작에 경희대학교 조인원 총장님께서 세계적인 석학인 폴 케네디 교수님을 초청하여 2010년 신입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학문의 권위와 존엄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미원 렉처를 맡아주신 분은 경희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폴 케네디 교수님입니다. 폴 케네디 교수님은 1988년 소련의 몰락과 미국의 쇠퇴를 예견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이시며 국제정치, 경제, 전략문제 관련 저작과 비평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오늘 경희대학교의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 Education and the Future of Humankind를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폴 케네디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Dear President Hue, 조인원 총장님, 동료 교수 및 학장 여러분, 부총장님, 그리고 특히나 2010년도 신입생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처럼 경희대학교에 다시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또한 교육과 인류의 미래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총장님이 그러하셨듯이 저 또한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시기 중에 하나를 이제 막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육이라는 이야기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인교육에서 얘기하는 전인이라 함은 물론 평생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치원 교육, 즉 유아교육, 아동교육, 고등학교 교육, 초등교육, 고등교육, 전문교육, 성인교육, 심지어는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교육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왜 여러분이 학부 교육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장이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일단 여러분께 고백하자면 제가 오늘 원래 드리기로 했던 강연 원고를 24시간 전에 다시 읽었더니 위대하고도 언제나 진지하게 서한을 쓰셨던 기독교의 성인 사도 바울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한 중에 하나, 즉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 어렸을 때 아이처럼 행동하고 아이처럼 생각했으나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성인으로서 행동을 하고 성인으로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제 이름이 같습니다. 제 이름 폴이 이제 바울인데요. 저는 감히 오늘 이처럼 특별하고도 기쁜 날 사도 바울만큼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우리가 갖게 되는 기대, 그리고 이곳 경희대학교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 이전과는 여러분의 발달 과정에서 사뭇 다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경희의 일원이 되셨으니 여러분은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또 여러분이 물어야 하는 질문도 바뀌어야 하며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는 과정, 그 방법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결국 여러분의 사고 질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고 질서가 바뀌어야만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훨씬 더 높은 교육의 수준을 또 이해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교육의 각 장마다 우리는 기대 수준도 다르고 또 그 단계별로 달성해야 되는 결과도 다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여러분께 기대하는 그 목적도 다릅니다. 잠시 한번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은 사실 사회화 과정입니다. 다른 어린 아이들과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어떻게 여러 가지를 나누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아교육 시절에 글 읽기를 시작하고요. 셈하기, 또 그림 그리기,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기, 이런 것들을 익힙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유아교육 때 바이올린을 처음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을 처음 잡아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여러분이 8살 그리고 10살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14살, 16살이 되면서 이제는 더 많은 것을 학습해야 합니다. 즉, 언어를 학습하고 컴퓨터를 학습하고 과학을 학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교육의 상당 부분이 반복 학습입니다. 즉,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배운 바를 인식을 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분이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시험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확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수많은 과목에서 이러한 특정 질문에 대한 특정 답을 내는 것이 맞았습니다. 즉, 하나의 수학적인 문제에는 정답이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정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어로 하나의 단어의 철자를 쓰는 방법은 2개, 3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딱 맞는 맞춤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후 수많은 교육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형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혹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라면은 인체 내에 있는 모든 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 인체 내의 모든 혈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목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중이라면 중량이라든지 철제 대들보의 정확한 길이, 그리고 분차 범위 등등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익히지 않는다면은 토목공학자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베르디와 로시니의 위대한 오페라의 내용을 직접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탈리아어를 배우기로 한다면 이 또한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Exactly. 정확하게, Exactly. 정확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But 그런데 because of your 여러분의 학부 undergraduate 교육 과정에서는 will allow some of 여러분 중 일부는, I hope all 그리고 of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the chance to grasp 사뭇 that a 다른 very 사고의 different 형태를 form of 접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This is what I mean by 즉, saying you have crossed a watershed. You have 아주 중요한 분수령을 지나셨다.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사뭇 다른 사고의 형태란 무엇일까요?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 도덕적인 선택과 철학에 대한 생각, thinking about what 어떠한 makes a 책이 certain book a 어떠한 great 점을 통해서 위대한 명작이 되는지 생각하는 것. 즉, 재미있는 책, 그냥 평범한 책이 아니라 진정 위대한 명저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정치적인 선택, 전쟁과 평화, 그리고 대안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 thinking about 또한 the lessons of 역사의 교훈에 대한 생각, all of this you 이 모든 것은 is grappling with 부정확한 주제입니다. 즉, grappling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 또한 절대적인 선, 그리고 절대 악이 아니라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정답이 딱 하나 정해져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에 비해서는 훨씬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러한 것은 지구상 가장 복잡한 존재인, 복합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에 대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대학에 옴으로써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데이터를 누적하는 교육을 결코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국어도 더 공부할 것이고, 컴퓨터 교육도 더 받을 것이고, 통계에 대해서도 또 기술적인 것을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But think about this a minute.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Do more language training.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어에 대한 학습은 뭐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 언어 학원을 다니면서 더 습득할 수 있습니다. Accountancy and 회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한다면 accountancy 저녁 때 뭐 회계 학원에서 또 수업을 들으실 수도 do more 있겠죠. computing at big commercial 그리고 computing 컴퓨터를 다루는 and 방법을 word processing. 더 잘 배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컴퓨터나 뭐 워드 프로세서를 가르쳐주는 학원에서 또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호텔 경영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대한 호텔 체인에 입사해서 배울 수도 있는 Come 거죠. to university to get that sort of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렇게 추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대학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President Chue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학에 오신 이유는, 그리고 총장님께서도 아마 그러시기를 기대하시겠지만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 시작이라는 단어 다시 강조드립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바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학이 처음 설립이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어떤 지식에 대한 획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요, 사실 특별히 뭐 석구 기독교적인 아이디어가 절대 아닙니다. 과거 거대했던 문화를 보시면 유교 문화나 유대교, 그레코 로만, 이러한 문화와 문명을 보시게 되면 그 교육 자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사고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인간들에게 이렇게 놀랍고도 또 복잡하지만 멋진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교육이 존재했습니다.
즉 분석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에서 인간을 구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사실은 연설문에는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분석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종으로부터 인간을 구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외국어를 공부합니까? 양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가 철학책을 쓸 수 있습니까? 말이 역사를 공부할까요? 이러한 모든 분석력, 세계에 대한 이해, 어떤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인간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과처럼 그냥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계승되어야만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진전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잘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독특한 제도인 대학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분들,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최초의 어떤 근대적인 모습을 갖춘 대학 기관의 역사는 한 750년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볼로니아 대학, 옥스포드, 크라코프는 폴란드에 있고요. 살라만카스는 스페인, 프라하 대학 등등입니다. 이들 대학이 초창기에 무엇을 했나요? 여러 특정 학문적인 분야를 만들어냈습니다. 신학, 철학, 논리학, 수학, 물리학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교수라는 직업도 발명해냈습니다. 그리고 학과, 학부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최초의 실러버스, 강의 계획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지식을 가르칠지가 담겨져 있는 실러버스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의 여러 방법론들을 개발해냈습니다. 담론에 대한 방법론, 통제된 실험, 학술론적 논쟁, 연구에 대한 방법론, 신중한 사고에 대한, 그리고 시험이라는 제도, 트레이닝, 그리고 사고의 방법에 대한 방법론들을 고안해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역할을 대학들이 하고 있고 해야만 합니다. 그 대학이 볼로니아이건 옥스포드건 예일 대학이건 경희 대학이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학교에 들어오시게 되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다양한 경제학 책을 읽으셔야 될 겁니다.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부분이 담겨있는 경제학 논문도 읽으셔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통제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담긴 경제학 문서들도 보아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교수님한테 교수님, 뭐가 맞는 거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은 여러분들한테 다음과 같은 답을 드릴 겁니다. 자네가 그것을 알아내야 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네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평화주의에 대해서도 읽으실 겁니다. 절대 전쟁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책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국가 방위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서적들도 읽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말일까요? 라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점들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해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바로 대학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잡 다단한 인간의 조건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대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롭게 가르쳐
가르치고 그리고 지혜롭게 흡수되는 지식은 선으로 이어집니다. 그 지식이 역사적 지식이건 외래 문화에 대한 것이건 인체의 생물학, 공중보건, 환경적인 지식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지식, 편견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부정확성 그리고 거짓의 방법 또는 인종적인 편견 그리고 개방된 분석의 부재로 인해서 왜곡되는 지식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은 대학에 처음 입학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흥분도 되고 호기심도 많으시고 좀 겁도 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뉴캐슬 대학에 18살 때 처음 입학했을 때 저도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사실은 대학 그리고 주로 교수님들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학생들의 기분을 우리가 또 기분 잘 대응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사고할 수 있고 어떻게 적절한 질문을 수행할 수 있고 제기할 수 있고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논쟁은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올바른 지식과 거짓된 지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대학과 또 교수님들이 그것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을 했을 때에는 정말 사회가 대학기관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단계 나아가서요. 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을 하게 된다면 인류에 있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게 됩니다. 100년 전 영국의 석학이자 소설가인 H.G. 웰즈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0세기는 교육과 재앙 간의 경주가 될 것이다. 교육과 재난 간의 경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이기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오늘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파리 그리고 메릴린 대학의 그 당시 입학한 신입생들 1910년, 1911년 입학한 신입생들이죠. 그들이 이제 대학에 처음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납니다. 1914년이 되죠.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계 제1차 대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성과 균형, 그리고 상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전쟁 기술과 국수주의적인 사고, 인종차별주의적인 사고, 그리고 비뚤어진 악한 지식에 의해서 밀려버린 것이죠. 바로 좀 더 확장된 대학 세계에 있어서 또 지식 세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즉 대학교 총장, 학장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 우리의 역할은 그리고 또 과거의 대학 교육을 이수한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즉 인간 조건, 그리고 불확실성, 또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21세기라는 이 시기에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요, 그 어느 것보다도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조인원 총장님, 감사합니다. 케네디 교수님 강연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Kennedy, for your lecture. 강연 내용에 대해 질문을 Regarding the lecture, if you have any questions, we'll be taking them now. If any of the students have a question to ask, please raise your hand. 소속 학과와 성명을 Please state your name and your major before beginning to ask the question.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세요.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Professor Kennedy.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관광대
대학 관광학부 입학한 김영미. My name is Kim Young-mi and I will be majoring in hotel management in the College of Hotel Management and Tourism. 한국의 대학 교육이 The Korean college education system emphasizes practicality. In other words, it emphasizes only the aspects of education that's important for employment. So sometimes it feels as if colleges are just a preparatory course for gaining employment later on. I wonder what is the case for U.S. universities and what is your thoughts, Professor Kennedy, regarding such emphasis in college education on just getting a job after graduation? This is a very good question,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and it is asked all the time, 이러한 질문은 항상 also in America. 미국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교육이 The gathering of knowledge, is it for 그리고 practical 지식의 training 수집이 or a predictable 향후 future job, 예측 가능한 미래의 직업을 위한 지식의 or is it for the training of the 축적뿐인가 mind? 아니면 인간의 두뇌를 교육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얘기를 늘 합니다. Many of your parents,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it is 상당 for 부분 the latter, 그중 후자, practical 즉 education, 내지는 so that you will get a job. 실용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졸업 후에 우리 아이가 취업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Many of your 또 parents 어떤 are 부모님들은 worried if you tell them you are going 집에 to 가서 major 여러분이 in sociology. 사회학 전공할래요? 라고 하면은 아니면 역사를 전공할래요? 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입니다. So the fact is that across 그래서 the 사실 broad spectrum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을 광범위하게 제대로 there are many types of institutions, 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기관이 공존합니다. and some of them 교육기관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중 일부는 practical training side, 실용적인 직업교육 측면을 강조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cultural, theoretical. 문화 및 이론적인 측면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But I would say this, 그런데 someone like yourself 학생처럼 who is taking classes, studying in 강의를 hotel 듣고 management, 또 공부를 할 영역이 호텔 경영, 관광 경영인 학생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ou here at Kyung can have it 이곳 both 경희대학교 ways. 학생들은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You can take your practical courses 실용적인 교과 your degree, 과정을 diploma, 이수를 해서 학위도 your 받고 career trajectory, 향후 커리어를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수가 있고요. but you are not taking it in a 그렇지만은 hotel management 그런 것을 단순히 You are taking it 뭐 within 호텔 경영, a great 관광 경영 이런 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research, 다양한 culture, humanistic 연구와 문화 중심적인 인문적인 교양 교육을 중시하는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우는 You 것입니다. can take advantage 따라서 경희대학교에 이러한 특성이 있기 of 때문에 things which happen on 여러분은 campus, 캠퍼스에 which would not happen in a merely hotel 단순한 호텔 management 경영학과라든지 training institution. 이러한 학원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이곳 경희대학교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You can come along 여러분은 because of Professor Chue's intention. You can come along to distinguished speakers. 조윤원 총장님이 그렇게 의도를 하고 계획하셨듯이 저명한 연사, 저명한 학자에게 가서 Political figures. 그리고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 우수한 Come along to the 학자들과 wonderful concerts which are played here. 강의를 듣고 대화를 나누고 또 훌륭한 콘서트에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희대학교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The non-technical 여러분은 aspects. 실용적인 측면 외에도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여러분 두뇌의 다른 부분까지도 아울러 교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So, think of it this 그래서 way.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학생 여러분은 원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상태입니다. Job in the future 향후 고용이 and the culture education. 약속되는 기술적인, 실용적인 교육도 받고 또 문화 교육과 교양 교육 또한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Thank you very much. Do we have any other questions?
저기 마이크를 좀 저보고 Yes, 좀 can you 갖다 please 주세요. deliver the microphone?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Professor. 교수님, 저는 First of all, I'm from Physics Department. My name is Park Young-hyun. 오늘 강연이 보니까 교육 Today's lecture was focused on the education and the future of humankind. I'm wondering, 교육과 인류의 when it comes to 인류의 미래를 위한 education and the education for the future, 전형적으로 나가는 것이 do you 좋은지 think that it should have a focus on the 나가는 것이 좋은지 basic 궁금해서 science area or 어떻게 생각하세요? science or civilization aspect? This is another terrific 네, question. 또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And all 사실 educators 모든 ask 교육자들은 that. 바로 이런 질문을 And we have to 받습니다. make some decisions.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결정을 해야 합니다. I'm glad you said a focus on 어떠한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되는지라고 얘기해 주신 것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느 쪽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the 포커스해야 greater 되는지 part is on 와 one 관련해서 but 사실 이 you're still 포커스라고 하는 going to 것은요, cover 어떤 한쪽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주로 나아가지만 다른 것도 우리가 포용한다는 것이죠. people who have written and thought about university 실제로 대학 교육에 대해서 for hundreds of 수백 년 years 동안 연구한 그러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is the university 사실은 이 대학 education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just about the greatest 소위 말하는 thoughts 정말 거대한 이 어떤 이상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여러 and novelists, 에세이를 쓰고 그리고 소설을 쓰고 or is it about the advancement of science? 이러한 어떤 인문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과학적인 것인지 의학적인 것인지 물리학 쪽의 어떤 진보와 오히려 더 관련이 있는 것인지 많이 Sometimes 논쟁하고 universities 있습니다. are created 어떤 경우에는 신규 in 대학을 설립을 할 때 19th century 19세기를 보시면요. because people realized that the industrial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필요했죠. 그들을 교육시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 방식에 국한되어 있는 대학들이 그것을 수행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대학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위험 요인은 is that there becomes a division between the sciences on 과학, one hand 한쪽에서는 과학을 중시하고 and humanistic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인간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연구만을 중시하는 이렇게 분파가 갈리게 되는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the great British scholar 영국 50년 전의 한 석학이죠. 영국 출신인 C.P. 스노우 Sir 박사, Charles Snow, 찰스 스노우 경이셨는데요. who was a genius. 이분은 뭐 천재셨습니다. He writes 14 novels which are all 뭐 bestsellers. 베스트셀러가 된 14개의 소설을 The 저작하셨고요. Masters, the Corridors of Power. 더 마스터스랄지 뭐 권력의 코리도랄지 다양한 책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영국 정부에 있어서 주 자문 과학위원이었습니다. He's a scientist. 이분은요 과학자셨죠. 과학자시면서 동시에 소설가셨습니다. But he gives a series of famous 이분은 public lectures in 또 London 런던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동 강연도 하셨고요. called The Two Cultures. 그런데 그 강연의 제목은 두 개의 문화라는 Most 제목이었습니다. university administrators 대부분의 대학 are 행정가들은 familiar with Snow's 스노우 박사님의 essay. 여러 수필집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Scientific culture on the 즉, one hand, 한편에서는 과학적인 문화와 그리고 또 굉장히 인문학적인 문화가 공유하는 그분의 접근법이 있죠. and the danger Snow thought 스노우 박사가 항상 걱정했던 was 것은 that the humanists would not 이 인문학 understand 쪽의 사람들이 인문주의자들이 너무나 과학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They would become political leaders. 뭐 이들은 정치자가 되고 또 기업 경영자가 되지만 과학에 대해서 문외한인 것을 걱정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 그분이 걱정하신 것은 과학 쪽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교육이 편협하게 진행이 되어서 정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그분은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분은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 국제 관계에 대해서 너무 모를까 봐 걱정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노우 박사님께서는 대학 행정가들에게 여러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과 그리고 뭐 인문학 간의 어떤 갭,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제 대학에서는 뭐 다른 미국의 대학 같은 경우 보시면 우선 첫 2년 동안은 여러분들께서 대학을 4년을 다니시게 될 텐데 초기 2년 동안은 우선 일반적인 교양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어떤 과목을 들으셔야 되는 요건이 있죠. 고르게요. 하시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외국어 수업을 하나씩은 들어야 합니다. 인문 쪽을 전공하시는 친구들을 이과 쪽의 수업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 인문학부 학생들을 위해서 설계가 됐죠. 그리고 이과에 있는 학생들은 뭐 또 그 문과 쪽 수업을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질문한 학생처럼 물리학에 대한 전공 수업은 3차년도부터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년도에 가서는 4학년 때는 훨씬 더 전문화된 과정을 듣는 것이죠. 저희 그 역사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3학년 때 이제 역사 관련된 사학 관련된 그 전공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부생들은요, 이 예일대학교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사학과라고 해서 역사 과목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과학 어떤 과목들 듣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과 쪽의 학생들도 외국어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철학과 사회학, 신학과 문화 관련된 수업을 이과생들이 다 들어야만 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너무 답변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질문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우리 고등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시사점이 큰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이번 주제에 대해서 Regarding this topic at hand, it seems that you are very interested and seriously committed. So we'll be taking one last question.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would like to ask the final question. All the way in the back. 저 뒤에 손을 든 학생이 There's 있는 a 것 같습니다. student with a hand raised in the back. 예, 제가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Youngsun from Kyunghee International College. 저는 엄영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올해부터 그 여러 필수 과목들을 개선하는데 교수님도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올해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렉티브 코스들, 선택 과목 중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선돼야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그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학생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정합니까? 학생들이 정합니까? 아니면은 교과 과정을 만드는 교수님들이 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대부분 인문학이건 과학이건 특히나 과학 쪽을 봤을 때 대부분의 대학에서 절대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과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 수학을 전공하려면 반드시 거시경제 그리고 미시경제를 다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공 필수 과목이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다른 과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뭐 법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 있고 문학 같은 경우는 다 선택 과목으로 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제가 몸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4년 동안 이곳에서 36개의 문학 관련된 선택 과목을 수강을 하는데 그것이 다 21세기 문학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선택 과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 문학, 중세 문학, 셰익스피어, 소설, 시, 희곡 여러 다양한 부분을 고루고루 수강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택 과목 없이는 대학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몸이 건조해지고 나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식 군사학교를 방불케 합니다. 즉 옛날 군사학교에는 매 학기마다 5가지 필수 과목이 정해져 있어서 다들 똑같은 과목을 수강을 했고 전혀 예외라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지루했지요. 그런데 선택 과목과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즉 무엇이 궁금한가, 어떤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고루 이수를 해야지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집중되어 있는 학문 영역에서조차 장기적으로 지식을 축적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심도 깊은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및 교육 기획자들은 총장님을 위시한 부총장님들 이러한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어떤 것은 선택에 맡길 수 있는지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의 두뇌는 여러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 모든 두뇌가 한 방향으로만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택 과목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Kennedy.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더 질문을 받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제 강연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폴 케네디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